아이가 그 아침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막 그냥 짜증내면서 막 갈 때도 많았는데 굉장히 기분 좋게 막 때로는 노래도 부르면서 등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일을 했으니 굉장히 뿌듯하다 이러면서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용 소장입니다. 깜짝 놀라실 텐데요. 7살짜리가 자발적으로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서 공부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 아이의 어머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일단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네. 자, 이제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차차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아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우리 학부모님들, 어머님들의 소망이실 텐데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보니까 아이의 미래는 엄마의 새벽에서 시작된다 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다들 이제 육아하면서 느끼시는 부분일 텐데 엄마의 어떤 기분이나 컨디션 이거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일을 하면서 늦게 들어올 때가 많은데 그럼 굉장히 몸이 힘들고 하다 보면 이제 아이에게 이제 굉장히 막 짜증을 낼 때도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막 아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겠다 막 이렇게 결심을 해놓고 제가 먼저 지쳐가지고 작심삼일로 그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말에 굉장히 휘둘린 적도 많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엄마가 얼마나 단단하고 어떤 원칙이 있고 또 안정되느냐가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엄마가 자존감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안정되고 좀 단단해질 수 있냐. 저는 사실은 그 답을 좀 새벽 기상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새벽 기상? 네. 사실 이제 어떻게 하면 엄마가 단단해지고 안정되냐 할 때 저는 그냥 엄마가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삶을 어떻게 잘 가꾸냐, 이건 너무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를 하루라고 봤어요. 그럼 하루를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럼 하루를 잘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조금 일찍 일어나 보자.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책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저만의 글쓰기를 하면서 그 시간을 좀 개척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아이도 사실은 모르는 것 같지만 자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거든요. 아이가 엄마와 아빠의 새벽을 일구는 모습을 이제 어깨너머로 보면서 아이들도 알게 모르게 좀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아이의 성장, 그 다음에 성공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상을 맞습니다. 실천하고 계신다. 네. 두 아이 엄마시죠?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몇 시에 일어나나요? 네, 아이들은 보통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일어나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계절에 따라 조금 달라요. 해가 이제 그 긴 여름에는 일찍 일어나고요. 해가 좀 짧은 겨울에는 늦게 일어나는데 또 에바에라고 애마다 달라요. 첫째가 조금 깨어야지 일어나는 편이라면 둘째는 그 시간에 이렇게 좀 부스스하게 혼자 일어나가지고 이제 거실로 나오는 편입니다. 7살짜리가 네, 맞습니다. 혼자 일어나서 계절에 따라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니 흡사 농부들처럼 저도 지금 제주도 살고 있습니다만 침실에 창문에 이렇게 안막이 없다 보니까 요새 해가 길잖아요. 아침 새벽에 저도 요새 6시 한 6시 반이면 일어나거든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침을 또 이렇게 길게 쓴다라는 것 자체가. 네. 다들 공감을 좀 하실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일찍 일어난 거는 이제 둘째 치고 네. 그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네. 뭘 하나요, 애들은? 일단 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이제 일어나서 유치원이나 학교 가기까지는 1시간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럼 일단 먼저 일어나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같이 아이와 전날 뭐 뉴스에서 봤던 그런 기사나 아니면 오늘 아침 신문에서 봤던 기사를 하나를 가지고 좀 얘기도 해주고 아이의 생각을 묻기도 하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이랑 스스로 하기로 약속한 중요한 자신만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국어 문제집을 한 챕터씩 풀고요.
그다음 둘째는 이제 유치원에서 요거를 꼭 해야지 학습 왕이라는 타이틀을 줘요. 그러면 이제 그런 패드를 보고 영상, 주어진 그날의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저와 같이 앉아서 국어 수학 그 학습지를 풀고 유치원으로 갑니다. 일찍 일어나는 거,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를 넘어서서 공부를 한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네. 아마 애들이 스스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시작은. 예.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아침에 공부를 하게 됐나요? 남편이랑 좀 새벽 기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2, 3년 전부터.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죠. 아니, 저희 부모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고 대화도 나누고 몇 시에 이렇게 일어나세요, 근데? 남편은 4시 반에 일어나고 4시 반이요? 예, 저는 이제 5시에 일어나거든요. 안 피곤하세요? 대신 일찍 잡니다. 어, 네. 그러니까 체력이 좋으신 거죠. 그건 아니에요. 대신에 굉장히 일찍 자서 충분히 잡니다. 몇 시에 주무시나요? 저희는 10시 전에면 다 잠자리 들어요. 근데 이게 10시 전이라고 해도 새벽 4시, 5시라고 하면 아무리 일찍 잤어도 피곤한 느낌이 드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게 한 2, 3년 되셨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안 힘드셨나요? 몸이 적응하는 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일어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못 일어나지는 게 사실이고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뭘 해야겠다는 그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 좀 힌트가 되는 게 엄마 아빠가 그 새벽에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 애들도 자연스럽게 뭔가 각성이 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쵸? 저도 애들이 당연히 이제 새벽에는 자고 있어서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엄마는 새벽 5시 일어나잖아. 그리고 첫째는 이제 그 참여 수업을 하러 갔더니 엄마 아빠에 대해서 쓰는 안이 있는데 아빠는 새벽 4시에 일어난다. 아빠는 피곤하지도 않은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거는 아이들이 충분히 다 알고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우리 아이도 일찍 일어나게 만들려면 네. 나도 저 시간에 일어나야 되나라는 두려움을 느끼실 것 같은데 네. 그거 말고 네. 아이들이 좀 일찍 좀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진짜 정말 아이별로도 다르고요. 저도 첫째는 제가 깨워야지 일어나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여름에는 조금 일어나기 좀 수월하지만 겨울에는 굉장히 깨우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스스로 일찍 일어나는 걸로 봐서는 약간 성향이나 기질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좀 잠이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비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중요한 원칙은 있습니다. 그거는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됩니다. 일찍 재우는 거. 네.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처음에? 일단은 그 어떤 인위적인 환경을 좀 조성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이 잘 시간이라는 분명한 메시지 주고서 불을 다 꺼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조금 어떤 선생님이 하는 거를 보고 좀 배운 방법은 목욕을 시키거나 조교를 시키면 아이들이 좀 자는데 이완이 돼서. 네네. 네. 그런 식으로 한 9시 전이 되면 불을 다 끄고 잘 준비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양치질을 하면 뭔가 신호를 준다는 거거든요. 계속 자야 된다, 자야 된다. 이게 자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이제 암묵적으로 그러면 아이들도 그거를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뭐 처음 한 달, 뭐 2달은 힘들지 몰라도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아이들에게는 그냥 자연스러운 리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첫째 아이가 4학년.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은 어떻게 하세요? 스마트폰은 제가 최근에 사줬어요. 그냥 키즈폰을 처음 사줬거든요. 그래서 키즈폰을 항상 이제 막 신기하고 하니까 또 애들이랑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또한 이제 휴대폰을 놓는 위치? 이런 것들이 좀 정해서 최대한 이제 좀 덜 하게 하고 가장 잘 때가 중요한 문제. 거는 그게 잘 수면을 때요?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잘 때 무조건 휴대전화는 거실에 충전을 하고 자요. 그건 아이의 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딱 격리를 공간적으로 분리를 하고 침실로 들어가는 거죠. 아이들이 그럼 지금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공부를 한 지는 얼마나 된 거죠? 한 1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1년이 넘게. 네. 아이의 변화, 학습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아이의 변화가 조금 있나요?
그게 아직 4학년이고 7살에도 보니까 조금 그런 결과를 얘기하기 좀 이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아침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그렇죠. 학교를 제대로 못 갔는데 이게 1, 2학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3학년 되면 어떤 그 빈 구석, 학습적인 그 뭔가 습관을 많죠. 들이지 네. 않았던 거에 대한 빈 구석이 엄마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 연산을 못하거나 영어를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문제를 읽고 이해해서 풀고 그 문제를 푸는 경험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각하다. 왜냐하면 그게 수학이나 다른 과목으로도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같이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취약하니까 국어 문제집을 풀도록 하자. 이렇게 좀 당위성을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풀기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푸는 거 자체가 너무 막 힘들어서 막 앉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제가 일부러 거실에 바닥에 상을 펴놓고 앉아서 엉덩이 힘부터 좀 들이면서 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한 챕터씩 푸는 거를 무리 없이 풀고 그런 것들이 수학이나 다른 과목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그런 변화보다는 아이가 그 아침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막 그냥 짜증내면서 막 갈 때도 많았는데 굉장히 기분 좋게 막 때로는 노래도 부르면서 등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일을 했으니 굉장히 뿌듯하다 이러면서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내가 뭔가를 성취했다? 그런 자신감? 그런 것이 저는 더 중요한 수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참 아침을 이렇게 여유롭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변화죠. 그리고 그게 지금은 당장 아직 이제 어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습관이 유지가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엄청난 무게가 되거든요. 네. 사실 뭐 밤늦게 새벽에 책상에 앉아 봐야 사실 공부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유롭게 하루 시작한다. 그런 아이들의 뭔가 이 성장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 아이도 조금 일찍 좀 일어나는 좀 그런 습관을 들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좀 그래도 정말 해볼 만한 좀 쉬운 시작 방법을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일찍 재우시는 일찍 잔다. 게 좋고 그 다음에 잘 때도 좀 이렇게 기분 좋게 좀 조격도 하고 책도 읽고 엄마랑 좋은 얘기하면서 자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생각이 이제 아침까지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어났으면 저는 이제 막 공부 문제집 몇 권 막 풀기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어나기가 더 싫을 것 같아요. 네, 애들은. 그러면 지금 처음부터 생각만 그러면. 해도 정말 네네. 싫잖아요. 대신에 좀 아이가 하루의 중요한 시작인 아침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낼까? 이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아이에 대해서 정말 많이 관찰하고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내가 그걸 찾아주잖아요. 뭐 찾을 수도 있고 아이 스스로.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이가 정리를 좋아하는 아이면 일어나서 부자들이 하는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이부자리 정리하는 거 시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책을 읽으면서 하루 시작하는 것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운동을 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근데 아직까지 저희 아들은 운동을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이제 그 유치원 등원버스 타기 전에 5분 동안 줄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활기차게 좀 몸을 깨우면 이제 유치원에 가서도 굉장히 하루가 막 에너지 넘치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저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날 때 화요일, 금요일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뭔가 몸을 깨우고 하루를 좀 진짜 에너제틱하게 보내는 그런 좀 가장 좋은 방법이어서 그런 거를 부모님들이 좀 찾아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어떤 그래도 공부를 좀 아침에 시키고 싶으시다라면 저는 진짜 적은 분량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진짜 공부 한번 시켜보겠다고 막 안 문제지. 되죠. 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실패하고, 전 진짜 공부 못하는 아이도 풀 수 있을 만큼 한 문제든 이렇게 시작하셔도 좋고, 이제 그렇게 뭔가 조금씩 아이가 좀 작은 성공 경험, 스몰 윈즈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 시간을 진짜 행복하게 기억을 해야 나중에 일찍 일어나고지, 안 그러면 아침 공부 그쵸.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먼저 일찍 일어나는 분위기가 되면 아이들은 궁금해서라도 네. 그쵸? 뭔가 그러면서 좀 즐겁게 좀 뭐 운동이 됐던 아니면 뭐 아침부터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아이라면 네네. 그럼 부모님부터가 좀 되게 부지런해 주셔야 되겠다. 우리 작가님이 쓰신 우리 아이 첫 번째 습관 공부 이제 이 책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풀어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좀 작가님의 이런 이야기들, 또 일찍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좀 궁금하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계신다면 우리 작가님께서 이 책을 좀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다들 이제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난다고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일찍 일어나? 그다음에 일어나서 뭐해 대체? 약간 이렇게 물어봐요. 그 두 가지 질문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딱 그 아침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좀 즐겁게 깨우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실용적으로 이 책에 소개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어떤 실용적인 부분만큼이나 더 중요하게 부모님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나는 어떤 습관을 평소에 갖고 있었지? 그리고 나는 어떤 습관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일과 뭐 이런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고, 그 답을 좀 새벽 기상에서 찾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그 답을 어떻게 얻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그 평생 동안 새벽 4시 전에 일어나서 산에 가셔서 운동을 하는,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그런 모습을 저도 아빠를 어깨너머로 보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인생에서 힘든 시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그 답을 새벽에서 찾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아이들도 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이나 역경에 부딪힐 텐데, 혹시라도 아이가 그 답을 새벽에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저희 부부가 좀 이 책에 그런 메시지를 좀 담고 싶었습니다. 요즘에 왜 뭐 부모님들이 부동산, 뭐 주식, 증여 많이 하잖아요, 애들한테. 근데 습관에 대해서도 한번 어떤 습관을 좀 증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꼭 굳이 새벽 기상이 아니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메시지를 주셨네요. 아이들한테 어떤 습관을 물려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한번 생각과 고민을 나눠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가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